네, 그래서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 기법은 저희가 각 어떤 세부적인 위치들에서 발견된 패턴들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리사이즈, 훨씬 더 작은 이미지로 이렇게 좀 축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되, 이제 축소를 할 때 저희가 이미지를 더 작게 만들 때 그 어떤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어떤 그 특정 필터가 잡고자 그 캡처하고자 한 패턴이 뭐 이 네 개, 예를 들면 요 네 개의 위치 중에 어디에 나타났든지 간에 저희가 그냥 그거를 도매금으로 그냥 하나의 픽셀로 이렇게 이제 작게 이제 어떤 이미지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형태가 이제 요 풀링이라고 하는 모듈의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기억을 그때 이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걸 회상을 해보시면 이제 요 각각의 이 값들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특정 필터를 이 지점에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그 지점에 저희가 갖다 댄 이 필터 이미지랑 얼마나 잘 이제 매칭이 됐느냐에 대한 그 스코어들을 각각의 이제 4개의 픽셀의 위치마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4개를 저희가 한 픽셀로 그냥 이렇게 요 하나의 어떤 값으로 이제 저기 애그리게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냥 가장 쉽게는 평균을 낼 수도 있는데, 평균을 낸다라는 이야기는 생각해 보시면 고양이 꼬리에 관한 패턴이 이 4개의 지점 중에서 여기는 70%, 여기는 오히려 고양이 꼬리에 관한 패턴이 오히려 마이너스 반대되는 10%라고 패턴이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10%, 여기는 고양이에 해당하는 그 꼬리에 해당하는 패턴이 100%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 4개의 숫자들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평균을 낼 수가 있지만, 이거를 많은 경우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맥스 값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4개의 위치 중에서 고양이의 꼬리에 근접한 어떤 가장 근접한 그리고 그 값을 그 다음 번째 이제 넘겨주겠다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맥스 풀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컨볼루션이 이렇게 쭉 이렇게 훑고 지나갔듯이 어떤 특정 그 고정된 패턴이 여기서는 이제 2x2의 이런 어떤 그 윈도우를 잡아서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뱉어주되 이거를 이제 옮겨 다닙니다. 그 컨볼루션이랑 똑같이 이걸 쭉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오버랩이 하나도 없이 이게 2x2였다. 그럼 바로 그 다음 옆에 2x2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개념을 이제 또 이 CNN에서 이제 스트라이드 혹은 보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필터의 보폭이 지금 몇이냐 하면 한 칸만 간 게 아니라 2칸을 갔죠. 그래서 어떤 오버랩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라고 이제 부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갔고 또 이렇게 가면 또 마지막에는 이제 한 칸이 남아서 여기서는 이제 끝까지 이 빈 곳까지 침범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보통의 경우 그냥 갈 수 있는 곳에 마지막까지 이제 붙어서 이 값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게 어떤 그 특정 필터가 얼마나 매칭됐는지에 대한 어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자체도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었고, 요거를 어떤 더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저기서 있었던 그 고양이 꼬리에 해당하는 패턴이 나타난 그 어떤 큰 그 가장 최대 값은 잘 보존을 한 채로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의 필터를 적용한 거, 이거는 뭐 또 이런 패턴의 필터를 적용한 거, 또 얘는 또 뭐 이런 패턴의 필터를 적용해서 나온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한다면 각각을 다 이렇게 풀링을 시키는 겁니다. 맥스 풀링을 혹은 리사이즈를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이제 풀링 레이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요 난리니어 유닛이 이제 그 보통 또 하나의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필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렐루 혹은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요 이제 난리니어 펑션을 적용을 해서 요렇게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하나 하면 아까 여기서 0.77이라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고양이 꼬리에 대한 패턴이 77점이 나왔고요.
여기는 꼭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좀 말이 안 된다 해갖고 얘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렐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이 음수면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값이 양수면 그냥 그 값을 그대로 흘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엔 또 요 값은 이제 또 0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끼워줌으로써 네, 뭔가 저희가 그때 저희가 뉴런에서 이제 봤었던 어떤 그 막 인풋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인풋이 한 뉴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뉴런이 이제 낼 수 있는 어떤 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딱 바운드가 돼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직관을 따라서 그런 어떤 성질을 따라서 이제 0보다 작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0으로 만들어 주되 다만 이제 그 큰 값에 대해서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채로. 그러니까 꼭 이 값이 총 100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요, 이 펑션에다가 100을 넣으면 그래도 이제 한 0.98 정도의 함수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0으로 그냥 다 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y는 x라고 하는 그럼 100인 양수로 나왔으면 그냥 그 100을 그냥 다음 레이어에 이제 전달해주는 형태로 약간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이론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어떤 그 수학적인 특성 때문에 요 어떤 난리니어 유닛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렐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배웠던 컨볼루션 이렇게 쭉 스캔하는 것과 여기 풀링이라고 하는 요소. 그래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는 어떤 형태로의 풀링이 있고, 그 다음엔 요 렐루라고 하는 그 난리니어 유닛 요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요거를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직무를 짜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위치를 시킴으로써 저희의 이제 그 깊은 구조의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넷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넷의 스트럭처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컨볼루션하고 렐루를 해갖고 0보다 작은 걸 없애고 다시 또 컨볼루션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렐루를 하고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풀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필터를 한 셋의 필터를 여기서 적용을 했고 또 여기서 적용을 한다면 여기선 그냥 여기서야 비로소 이제 이미지를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이제 리사이즈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렐루 또 거친 다음에 또 뭐 적당한 시점에 또 이미지를 한번 쫙 줄여줘서 그 전에 있었던 정보를 손실시키지 않고 어떤 뭐 고양이 패턴이 어디 나타났는지 그 구체적인 위치 그 해당 그 매칭되는 스코어들을 점차로 작은 이미지로 이제 숫자들을 줄여가면서 이제 그 정보들을 보존해주면서 점차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런 2x2짜리의 이미지가 한 필터당 이게 뭐 고양이 꼬리, 이거는 뭐 고양이 눈, 이거는 고양이 뭐 발이라고 해서 이 각각의 어떤 해당 필터들의 그 어떤 그 액티베이션 맵이 저렇게 작아졌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거를 이젠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보통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요거는 저희가 뭐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때 맨 왼쪽 이게 고양이 꼬리다. 그러면 이 꼬리는 왼쪽 위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 있었고요. 또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래쪽 위에도 나타났고 이 위쪽 오른쪽 위 왼쪽 아래에는 또 고양이 꼬리가 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선 또 뭐 이게 고양이 눈이다. 그러면 눈은 왼쪽 위에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는 그렇게까지 눈이 안 나타났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액티베이션 맵 혹은 이거 자체도 저희가 그 위치 정보, 위치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갖고 있는 형태의 어떤 정보의 표현법인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다 해처모여를 합니다. 그냥 얘네 위치라는 거를 우리가 싹 다 약간 무시하고요. 이것들을 그냥 한 줄의 벡터들로 쭉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 그 막 1이 있어갖고
그 픽셀 값이 뭐 1이냐 0이냐 뭐 마이너스 1이냐 뭐 이런 값들이 막 나와서 그 28 x 28짜리의 흑백 이미지를 한 줄의 벡터 784 28 곱하기 28짜리의 벡터를 쭉 폈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쭉 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고 나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엠리스트에서 뭔가를 했었던 것처럼 fully connected 레이어 혹은 그 전에 배웠었던 어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그 뉴럴넷으로 이제 그 다음엔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 패턴이 어떤 이런 X자에 해당하는 패턴이다, 아니면 이 동그라미자에 해당하는 패턴이다, 혹은 얘가 이제 뭐 강아지, 이거는 뭐 고양이 이렇게 되면요, 이 강아지가 얼마만큼 이게 강아지일 것 같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요 네 개는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왔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네 개는 이 코에 그 강아지 꼬리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각 위치별 그 어떤 스코어를 이렇게 핀 거고, 요거는 뭐 이렇게 뭐 귀, 요거는 입,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했더니 이게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만큼 이상이 되는 것 같다, 혹은 강아지일 확률은 뭐 10%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이 웨이트,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봤을 때 해당하는 웨이트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다가는 왼쪽 이 점은 이제 어디서 왔냐 하면 여기서 왔죠. 여기서 왔기 때문에 왼쪽 위에 뭐 고양이 꼬리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고양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한 50만큼의 웨이트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 스코어, 고양이 꼬리가 이제 뭐 오른쪽 위에 나타났을 때 웨이트는 뭐 한 0.1밖에 안 되니까 그것들의 이제 웨이트들을 저희가 잘 학습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선형조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얘가 얼마나 강아지일 것 같다, 혹은 얼마나 고양이일 것 같다에 대한 스코어를 저희가 뽑아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뭐 고양이냐 이게 강아지냐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점수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혹은 선형 조합을 한 다음엔, 그 다음엔 저희가 보통의 경우 이제 시그모이드를 거쳐줘 갖고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저희가 처음에 좀 초반에 저희가 이제 배웠었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 값을 해석하는 어떤 의미를 볼 때, 요거는 그 해당 클래스가 어떤 확률이 해당 클래스가 될 어떤 확률이라는 값으로 저희가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강아지라 그러면 강아지가 될 확률을 92%라고 하고요, 얘는 고양이가 될 확률을 51%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더 높으니까 강아지일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fully connected 레이어도 이제 역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렇게 하는 레이어들도 이렇게 계속 쌓아져서 이제 딥한 어떤 깊은 신경망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하나를 딱 붙여서 바로 여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한 두세 개, 세네 개 이런 식으로 더 붙여서 뭔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점진적인 판단을 하게끔 하도록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이것만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어쨌건 요 한 예에서 보시면 이제 컨볼루션 렐로, 그다음에 컨볼루션 렐로, 그다음에 한번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또 컨볼루션 렐로 또 한번 줄이고,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 두 개쯤 붙여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이게 뭐 텐서플로우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 쓰시게 되면 요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호출하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의 펑션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 펑션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계속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 그냥 딥러닝 어떤 모델을 그거를 만드신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에피션트 자체, 그러니까 뭐 아까도 여기 이제 선형 이 웨이트를 뭐 이거를 뭐 얼마로 우리가 최적화를 시켜야 될지, 여기가 뭐 50이고 0.1이고
이런 이제 가중치에 대한 최적화나 아니면 필터들이 또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지 저희가 이 전에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X가 있는 패턴 뭐 이런 이제 패턴들을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필터들의 모양들도 이제 싹 다 학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전체적인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때 보셨던 그 단계별로 미분을 거꾸로 한 단계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요 코에피션트들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네. 플립 화이트드 레이어를 분양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처음 됐는데 이미지를 인용을 했는데 보통 이미지 같으면 어느 개나 고양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운딩 박스가 그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D까지 갔을 때는 네. 위치값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네. 지금 이제 고양이냐 개냐는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영상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에서요.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종류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인지 뭐 고양이 사진인지 이걸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에 강아지가 뭐 요 위치에 있고 사람은 요 위치에 있어. 라고 해서 그 어떤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그 이미지 내에서 그 사람이 이 이미지에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모델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이미지상에서의 그 네모를 이렇게 쳐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모델이 그 이미지 디텍션이라고 하는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요런 거를 보시면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뭔가 카메라를 뭐 무인 자동차에 달아갖고 딱 사진이 한 장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요 위치에 있고요. 요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디텍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텍션은 그 저희가 그 전에 봤던 이거를 그냥 단순히 분류만 하는 이건 이 사진은 강아지 사진이야, 이 사진은 뭐 고양이 사진이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 한 사진에 여러 가지의 물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들의 위치까지도 지금 여기서는 뭔가 이미지가 들어가서 컨볼루션을 거쳐서 쭉쭉쭉 거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렇게 두 개의 노드로 빠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노드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건 강아지 노드, 이건 고양이 노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가 더 빠집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가 지금 그 아까 보시면 그 위치를 저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왼쪽 위의 점, 오른쪽 아래의 점, 요 두 개의 점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점을 알려주면 그 해당 이 강아지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0.5 이상이 될 때, 그 다음에 얘에서는 이제 어떤 값을 가르쳐 주느냐, 가장 왼쪽 위에 x좌표, 가장 왼쪽 위에 y좌표,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아래에 x좌표, 가장 오른쪽 아래에 이제 y좌표를 이렇게 4개를 더 부가적으로 주게 되는 형태로 모델이 좀 학습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요 x, y 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픽셀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냐 아니면 그 실수 아니면 뭐 여러 개 값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수의 값으로 이제 저희가 아웃풋을 타입을 그런 다른 타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훨씬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뭐 테이블의 위치를 테이블이 여기 이미지에 있다. 그다음에 아까처럼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만 할 때는 테이블이 있는 위치에 그 네모의 위치만 알려주면 이 네모. 즉 왼쪽 위의 점과 오른쪽 아래의 점. 이 네 개의 좌표값 XY 해갖고 이 네 개의 좌표만 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위로 정확하게 오려낸다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려내서 요만큼은 책상이고, 요만큼은 뭐 테이블이고, 요만큼은 이제 저희가 뭐 의자라고 이제 디텍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바운더리, 그 경계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주는 게 이제 오브젝트, 이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훨씬 가장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할 때 다 이런 오브젝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에 기반해갖고 뭔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이거 제가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검색을 해갖고 나온 건데 이거는 뭐냐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왜냐하면 네모만 이제 발견을 했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네 보시면 이게 다 여기는 다 차다라고 인식을 했고 정확하게 그 차의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오려낸 거고 여기는 이제 건물이다. 여기는 뭐 이게 뭘까요? 창문 x, y의 좌표값을 우리가 리그레션 하는 문제로 이제 풀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이제 좀 또 다른 테크닉으로 이 뒷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이제 앞단은 이 CN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피처들을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자 하시면 제가 그 공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CS231N이라고 하는 요 강의가 이제 굉장히 좋은 딥러닝, 스탠포드에 있는 딥러닝 강의인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에 이제 좀 특화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시면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어떤 세 가지의 큰 어떤 태스크의 카테고리와 각각 태스크에 쓰이는 어떤 그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모델을 컨볼루션 뉴럴넷을 사용을 해갖고 조금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요 뭔가 차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네모들을 여기서 막 잔뜩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빨리 처리를 하도록 그 간단한 어떤 CNN 모델을 만들어서 네모를 찾은 다음에 그 네모를 찾았으면 그 네모에서 이제 그 차인 부분과 차가 아닌 부분을 이제 정교하게 도려내는 실제 이제 조금 약간 주된 그 모델이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서 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조그마한 이 네모를 또 찾아내는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또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또 하고 왜냐하면 이제 차일 것 같은 영역을 내가 제한한다 해갖고 뭐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하고요. 그쪽에서는 뭐 리전 CNN 해갖고 RCNN 뭐 이런 게 있습니다. RCNN이요. 리전 CNN, RCNN이 있고 그게 사실 이 네모들을 그러니까 네모들을 엄청 많이 찾으면 그 중에 실제로 차가 없는 애들도 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좀 알고리즘이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근데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자율주행도 하고 막 드론도 날아다니면서 막 서로 피하고 뭐 다 인식하면서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갖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테크닉의 정확성과 더불어서 이제 실시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은 좀 약간 유치하게 하지만 뭐 RCNN 이 페이퍼가 이제 뭐 한 2년, 3년 전에 나왔고 그다음엔 그 곧바로 또 다른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좋은 두 개의 학교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한쪽에서는 RCNN을 만들었고 한쪽에서는 또 FAST. 네, 어쨌건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연구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네. 네. 이거요? 네. 컨볼루션 하면서 어떤 피처를 익스트랙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아까 뭐 귀냐 아니면 눈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네. 피처맵이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피처 맵에 각각의 위치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치 정보라는 맵이 따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 할 때는 그 위치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거 어디서 보자. 뭐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 이제 어떤 피처 맵이 이게 피처 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뭐 이런 X자 디텍터다. 그러면 요 위치에 X자가 조금 있었고 요 위치에는 완전히 100% X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맵 자체가 이 위치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맥스 풀링을 해갖고 풀링을 함으로써 이걸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치 정보를 내가 조금씩 잃어버리겠다. 의도적으로. 왜 잃어버리느냐? 이제 고양이 뭐 이제 강아지 처음에 이 지난번에 이 초반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듯이 뭐 고양이가 뭐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는 거, 뭐 이런 각각의 서로 다른 그런 위치들에 대해서도 이런 거에 좀 인베리언트하게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나는 이거를 다 고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저희를 뭔가 현혹시키는 혼란시키는 정보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그런 측면의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 이 풀링입니다. 그래서 약간 왼쪽 위에 있는 어떤 그 정확하게 왼쪽 위 중에 딱 이 지점에 있었던 요거를 그냥 대충 그냥 왼쪽 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가 좀 압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네트워크 구성을 할 때 네. 중간중간에 렐루랑 활성함수들을 집어넣는데 네. 저거를 뭐 선이라든지 뭐 다른 활성함수를 섞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앞에서 한번 렐루를 했으면 뒤에서 계속 렐루를 가야 되는 중간중간에 다른 이제 활성 함수를 다른 종류의 함수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커브 한 다음에 또 커브를 또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보시면 이 맥스 풀링, 그러니까 풀링은 지금 어쩌다 한 번씩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근데 컨볼루션과 렐루는 항상 쌍으로 돌아갑니다. 커브 다음에 항상 꼭 렐루가 나오고 커브 다음에 커브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선형대수적으로 이 컨볼루션도 어차피 이게 선형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선형연산에다가 또 선형연산을 붙이는 거는 어떤 하나의 선형연산으로 그냥 약간 좀 리듀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굳이 쌓아봐야 선형을 두 개를 쌓아봐야 그거는 어차피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한 레이어가 이제 하는 역할과 이제 동일해진다고 해서 이제 사이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인리니어 유닛을 이제 끼워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인리니어 유닛으로 이제 렐루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합성함수 미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이런 렐루는 이게 뭐 아니면 놉니다. 제가 그레이디언트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를 내가 아예 안 흘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의 이제 미분값은 y는 x일 때 미분값은 이제 1이 되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그레이디언트가 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런 값들이 계속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곱할 때 저 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있던 그레이디언트 값을 이렇게 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죽이거나 살리거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탄H나 아니면은 시그모이드를 쓰면 탄H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제 시그모이드도 이게 이제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잘해봐야 기울기가 1이 됩니다. 미분을 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기울기가 계속적으로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레이디언트 값에다 곱해짐으로써 뒤쪽의 레이어에서 저희가 파라메터를 업데이트할 때 걔에 해당하는 그레이디언트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요게 이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 문제고 그 간단한 문제 때문에 이걸 깊이 쌓으면 이제 뒤쪽에 있는 거는 학습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나마 시그모이드나 타네이지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해 보이는 저 렐루 펑션을 썼더니 갑자기 이제 많이 쌓아도 더 잘 되더라라는 게 이제 어떤 딥러닝에 좀 성공을 가져온 간단하나마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백프랍은 뭐 이렇게 이게 지금 고양이는 92%라고 하고 강아지는 뭐 51%라고 하는데 이게 고양이였다고 하면 원래는 1이고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로스가 발생이 돼서 쭉 뒤쪽으로 이제 백프랍이 되게 됩니다.
사실 백프랍을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뭐 조금 계속 수업 때 추상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뭔가 약간 아 저게 뭘까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그 블로그 그거를 좀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즘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저희가 백프랍에 대한 유도를 혹은 백프랍 자체를 이해하면 당연히 가장 좋은데, 이제 이해하지 않고도 그냥 포워드,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만 이렇게 짜면 그냥 알아서 딥러닝이 학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뭐좀 딥러닝 바로 쓰실 때는 또 꼭 필요한 그런 건 또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 코드를 만약에 짜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그냥 쭉쭉 함수로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냥 쭉쭉쭉 쓰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뭐를 저희가 좀 그래도 신경 써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이제 저희가 소위 부르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들을 저희가 잘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잘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성패의 요인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정답도 좀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새로운 그 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 리그레션에서 할 때 혹은 여기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닝 레이트 같은 거를 저희가 조절을 하죠. 그때 말씀드렸던 또 보폭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면 그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 리그레션에서는 보폭을 너무 크게 잡으면 막 얘가 막 발산을 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다. 보폭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가고요.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더 낮아지기는커녕 더 보폭이 너무 커서 올라가 버리고. 그렇다고 보폭이 너무 작으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보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최적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기 전에,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전에 미리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양상을 보고 저희가 또 바꿔줘야 되는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사전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NN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요 필터의 개수. 저희가 뭐 사선 디텍터 이 필터의 모양 자체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요거는 알아서 학습이 되니까. 그렇지만 첫 번째 내가 10가지의 패턴을 준비를 해서 그 패턴에 대한 패턴 매칭을 하는 거를 내가 추출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 필터의 개수 혹은 그 패턴의 개수를 저희가 결정을 최소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패턴이 그 전에 이제 예제에서도 보시면 그 패턴의 사이즈 혹은 필터의 사이즈를 또 저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하나하나의 필터였는데, 요거는 필터의 사이즈를 3x3으로 저희가 고정을 한 게 됩니다. 근데 이 필터를 처음에 좀 뭔가 5x5로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크게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 필터의 사이즈 자체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또 줄이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사전에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엔 풀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이제 2x2에서 이제 그러니까 총 4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저희가 맥스 값을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살아남겨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 이미지를 예를 들면 3x3을 또 한 픽셀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 풀링을 할 때 한 번에 보는 그 윈도우의 사이즈도 또 2x2냐 아니면 3x3이냐 뭐 이것도 저희가 또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 또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거, 아까는 저희가 오버랩이 없이 이렇게 2x2였으면 그 다음엔 보폭을 2로 해갖고 이 오버랩이 전혀 없이 이제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 그거를 보폭을 또 이렇게 좀 겹쳐서 이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뒤쪽에서 붙는 이 풀리 커넥티드에서도 당연히 레이어의 개수와 노드 개수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은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심지어 요새는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좀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의 경우에서도
많이 그 다른 모델들을 좀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도 저희가 좀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면 요거를 잘 그러니까 이 CNN이 적용되어 되지 않던 그런 새로운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잘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예제로 이제 사운드 데이터, 음성 데이터의 경우는 저희가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웨이브 파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소리 분석 전문가 텔레비에서 이런 거 보고 패턴이 딱 똑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제 목소리의 어떤 크기라든가 어떤 그런 변화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뭔가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로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얘네 신호를 좀 변환을 해서 뭔가를 또 분석을 하는 게 또 많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목소리 톤이 좀 굵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 톤이 조금 하이톤이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음성 신호들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변경을 저희가 시켜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신호를 가지고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호들을 좀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마치 2D 이미지인 것처럼 이제 해갖고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텍스트도 그럴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이 컨볼루션 뉴럴넷이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그 전에 있었던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에 비해서 어떤 그 가지는 특성은 뭐냐 하면요, 바로 요 로컬 패턴을 얘가 이제 캡처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셨듯이 이게 픽셀, 그러니까 1,1번째 포지션, 이제 1,2번째 포지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미지라고 보면 이 픽셀 간에 서로 어떤 위치에 대한 인접성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 두 번째 세로줄과 여기에 있는 이 세로줄을 이렇게 딱 뒤바꿔버리면 이건 더 이상 X자 이미지가 아닌 게 되죠. 그걸 우리가 딱 볼 때는 이건 더 이상 X자를 이미지를 안 하는 게 되죠. 근데 마치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다루던 그런 어떤 다른 종류의 그냥 피처들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데이터들, 예를 들면 사람의 어떤 사람의 혈액형, 키, 몸무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트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피처들을 이렇게 뒤바꿔도 그 뒤바뀌어진 순서만 그냥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통일되어져 있다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그 피처들 간에는 인접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혈액형이 이제 키랑 더 가까워야 되고, 혈액형이 몸무게에 비해서 키랑 더 가까워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위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픽셀, 그러니까 요 왼쪽 위에 있는 요 픽셀은 다음번 바로 옆에 있는 픽셀과는 이제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적인 이 피처들 간의 인접성을 가진 형태의 어떤 그런 인풋의 이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로컬 패턴을 저희가 찾으면 그 패턴으로부터 뭔가 유의미한 정보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좀 제가 설명을 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알파고에서도 쓰인 어떤 정확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 바둑도 기본적으로는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과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요소. 강화학습은 뭐냐면, 게임이라는 게 왜 이제 딥마인드나 이런 데서 이제 게임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특정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걸 알고리즘이나 컴퓨터가 시뮬레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없는데, 알파고 같은 경우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게임을 무한정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둑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 2개 만들어서 서로 붙여보면 이런 식으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무제한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를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강해진다 해갖고 강화학습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특정 질병이 있냐 없냐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강화학습이라는 요소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둑판에서 피처를 추출하고요. 바둑판도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딱 요거잖아요. 흑백돌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 바둑판이 19 x 19였나? 뭐 하여튼 네.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형태의 이거보다는 좀 크겠죠. 네. 그래도 뭐 그 엠니스트 디지 28 x 28보다도 아마 작은 형태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저희가 패턴 디텍터를 CNN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바둑알이 이렇게 X자로 서로 꺾여져 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평행하게 있을 때, 평행하게 있을 때 뭐 길이가 조금 다를 때, 누가 길이가 더 길 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체적인, 그래서 그 바둑판도 역시 뭐 각각의 위치마다의 그 이제 인접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당연히 부여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 혹은 이제 CNN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NN2인데요. 네. 조금은 이제 앞의 내용과 아주 약간은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다루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은 이제 약간의 산수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산수. 그래서 뭘 하고자 하냐 하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들이 여기 또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 뭐 디텍션,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다 이제 이제 CNN이 쓰이고 있고 뭐 캔서 디텍션 뭐 이런 곳에서 쓰이고 있고. 네, 아까 외부로 다 나온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요 사진은 저희가 사진에 뭔가 스타일을 여기다 입혀주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장을 주면 요 사진, 저희가 준 사진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저 딥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그런 딥드림 같은 것도 사실 이게 그 CNN만 이해를 조금 하시면 딱 한 줄 바꿔서 이런 딥드림이 이제 나오는데, 네,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네, 같은 경우 뭐 좋은 예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얼굴에서 뭔가 뭉게뭉게 뭔가가 좀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거를 딥러닝 알고리즘이 뭔가 꿈을 꾼다 해서, 네,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게 그냥 뭐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만 요 각각의 요소들에서 뭔가 나는 여기서 다른 뭔가 뭐 너구리가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구리가 보인다면 그 어떻게 보이길래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여기서도 뭔가 이제 뭐 부엉이 같은 게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요 위치에서 뭔가 약간의 좀 얼룩이라 그럴까요? 조금의 패턴들이 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뭔가 과장을 시켜버리면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잘 안 보이고, 네, 그런 뭐 이상한 또 괴기스러운 뭔가 동물의 모양도 나타나게 되고, 네, 요거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엔 이 컨볼루션 뉴럴넷 갖고,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서 확장이 되는 굉장히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삼아 한번 또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루고자 하는 거는요, 저희가 좀 숫자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를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컨블레이어를 내가 처음에 쌓겠다, 두 번째는 렐루를 쌓겠다, 그 다음에는 또 컨블레이어를 또 붙이겠다, 또 렐루를 붙이겠다, 그 다음에 풀링을 붙이겠다. 그러면 저희가 붙이되 파라미터들만 저희가 정해주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필터의 개수라든가 하나의 필터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만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액티베이션 맵들이나 어떤 이 액티베이션 맵들에 대한, 그러니까 각 레이어들을 지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아웃풋에 혹은 그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어야 그 숫자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래밍을 짤 때,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짤 때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트레이닝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면요. 일단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하시면, 네,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가로가 32, 세로가 32인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RGB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처음에 3장의 이미지가 있는 형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필터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3x3짜리의 필터가 이번엔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5x5짜리의 필터가 되고요. 네, 네. 이렇게 5x5짜리 필터가 되고 그 다음엔 이제 이 5x5짜리 필터를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이제 위쪽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x5 필터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뎁스 방향으로는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이 뎁스를 저희가 꽉 채우는 형태로 이제 필터를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의 필터는 실제로 5x5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도 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가 이게 3이 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은 왜 3이냐? 저희의 인풋 이미지가 이제 3장의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필터도 역시 뎁스를 3으로 갖게 됩니다. 이건 그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x5 요 두 개 숫자는 저희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얘는 못 변화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왼쪽 위에서 이렇게 위치시켰을 때 어떤 값 하나 나오고 쭉 돌아다니면서 또 이 위치에 생겼을 땐 또 값이 하나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걔네는 이런 형태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보셨던 어떤 그 간단한 예제에서처럼요. 그러면 나오는 이 액티베이션 맵은 저희가 어떨까, 어떤 크기를 가질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5x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필터가 쭉 돌아다니면서는요. 일단은 여기 뎁스로는 이제 깊이로는 한 장짜리 사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터를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쭉 X나 Y 방향으로 수평 혹은 수직으로만 돌아다니고 뎁스 방향으로 못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 이미지 혹은 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32개의 X좌표가 X의 픽셀, X축을 따라서 픽셀이 있고요. 여기서 5x5짜리의 어떤 필터를 이제 저희가 쭉 옮겼을 때 X축으로 쭉 끝까지 갔을 때에는 총 몇 번의 어떤 그 액티베이션이 나오냐 하면, 혹은 몇 번의 이제 이동을 해야지 그 끝까지 다다르냐 하면 몇이 될까요? 이게 28이고요. 처음엔 여기가 이제 5까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까지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28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5, 4, 3, 2, 1 하면 여기서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24번째가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2D도 아니고 1D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5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한 줄짜리입니다. 한 줄짜리. 그럼 저희 필터가 1x1입니다. 그러니까 1x1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 가지수가 총 5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의 필터가 요 두 가지라 길이가 2라면 어떻게 될까요? 5개가 아니라 1개를 끝까지 못 가죠. 네, 그래서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필터의 개수가 여기선 2였고, 그러니까 1이었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1이었을 때는 저희의 이 32가 그냥 32개가 그대로 나오고, 2였을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31이 나올 겁니다. 3이었을 땐 30이 나오고, 4였을 땐 29가 나오고. 즉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좀 시켜보면 이 32라고 하는 필터의 개수에서 빼기 저희 필터 개수 요 5라고 하는 숫자를 만약에 F라고 하면요, F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이 되면 얘가 상쇄가 돼서 그냥 32가 나오더라고요. 즉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필터 개수가 1x1짜리 필터를 쓰진 않잖아요. 한 픽셀짜리 필터를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큼지막한 뭐 5x5, 3x3, 뭐 7x7 이런 식의 필터를 쓰는데, 그런 식의 필터를 쭉 해갖고
움직이다 보면 이 이미지 사이즈가 혹은 이 액티베이션 맵이 점차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씩 줄느냐? 5였으면 5 빼기 1, 즉 4개의 값을 저희가 4씩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여기가 2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32 빼기 5 플러스 1이 돼서 네, 그래서 가로 세로 다 이제 28/28이 나오겠죠. 그 다음엔 저희가 여기서 있었던 요 필터는 뭔가 이제 이런 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긋는 이 사선을 디텍트하는 필터고요. 또 다른 필터를 하나를 더 쓴다라고 하면 이런 똑같은 사이즈의 액티베이션 어떤 똑같은 사이즈의 어떤 사진 한 장이 더 생기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즉 여기서의 어떤 이 사진의 장수는요, 저희가 여기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갖고 있는 필터 개수만큼 사진의 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5x5짜리의 필터를 썼을 때, 근데 이게 5x5x 정확하게는 3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풋에서의 뎁스가 3이니까 항상 이거는 고정을 시키니까 저희는 이걸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필터 6개를 썼다. 고양이, 뭐 눈, 코, 귀, 입, 뭐 발, 뭐 저기 꼬리 해서 총 6개의 필터를 썼다. 그러면 28x28에서 이 사진이 총 6장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여기다 렐루를 한번 하되 어쨌건 이게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또 이제 쓰려고 하면 이게 그 컨볼루션한테는 어떤 인풋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28x28x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컨브를 쓴다고 하시면요. 여기 렐루까지 썼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서 컨브를 또 쓰신다고 하면, 이번엔 필터를 10개를 쓰되 다시 5x5짜리의 필터를 쓰겠다. 즉, 여기서 이제 요만큼씩,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총 5x5짜리 필터를 쓰겠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쪽 뎁스로는 꽉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뎁스 쪽으로의 디멘전, 요 숫자 6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28은 과연 몇으로 줄느냐? 24가 됩니다. 왜냐하면 28에서 이제 1x1짜리 필터를 썼으면 28이 나올 텐데, 근데 이제 5x5짜리 필터를 썼으니까 5 빼기 5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니까 아까 또 똑같이, 그러니까 4만큼 픽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뎁스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필터를 총 10개를 쓴다 그랬잖아요. 네, 즉 5x5 곱하기 6이라고 하는 필터를 총 10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진도 총 10장의 사진을 저희가 얻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 전에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는 필터 개수가 저희의 액티베이션 맵의 두께 혹은 뎁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뭘 결정할까요? 그 다음엔 여기서 쓰여지는 컨브 레이어에 제가 이 5x5를 뭐 예를 들면 3x3으로 좀 작은 필터를 쓰겠다 이번에. 그러나 3x3을 쓰겠으나 여기서 필터의 두께는 10으로 고정이 되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어떤 컨브를 통해서 나온 어떤 그 인풋의 사이즈 대비 아웃풋 사이즈를 이제 구하는 방식을 이제 구하는 어떤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피처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렇게 로우 레벨의 엣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푸른색 아니면 이 핑크색 디텍터,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엣지 디텍터, 그다음에 여기도 뭐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사선이 있는 이런 식의 필터를 처음에는 이제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CNN이 컨볼루션이 이제 1번에선 그랬고, 컨브2에서는 이제 어떤 패턴을 보느냐, 좀 더 복잡한 패턴을 보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뒤쪽에 나오는 컨브 레이어를 보니까 훨씬 더 좀 복잡한, 괴기스럽긴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패턴을 얘가 이제 캐치를 하는 그런 이제 패턴 디텍터로서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이 컨볼루션을 할 때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 쓰실 때 뭐 컨브 뭐 이 펑션을 그냥 호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저희 이미지가 점차로 이렇게 좀 줄었잖아요. 그 필터 개수가 5개면 하여튼 4개만큼 픽셀이 좀 줄어들죠. 근데 그게 사실 줄어들면은 이제 좀 안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미지는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 좀 디테일한 위치 정보는 내가 조금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그거를 하는 게 풀링이라고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풀링의 역할이었습니다. 맥스 풀링에서 2/2를 하나짜리의 값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브를 하면서도 저희가 필터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의 점차를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경우 이제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이 컨브를 하면서 자연스레 이미지가 줄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두다 보니 좀 뭔가 학습했을 때 좀 성능이 좀 잘 안 나오더라 라는 어떤 결과가 있어서 컨브를 했을 때는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는 항상 맥스 풀링하는 그 단계에서 뭔가 다 정보가 준비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할 때만 줄이자, 그런 어떤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 컨브를 할 때 뭐를 하느냐, 필터 사이즈가 좀 크더라도, 그러니까 1/1이 아닌 한, 그러니까 더 큰 필터가 있으면 무조건 이미지 사이즈는 줄는데 그 이미지 사이즈가 줄지 않도록 하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트릭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패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의 필터 사이즈를 요 1/3짜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경우는 5 빼기 3 플러스 1 해갖고 총 4만큼 이렇게 맞나요? 이 3이죠. 네, 3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사이즈를 저희가 5로 좀 맞춰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거를 여기서 줄어든 개수만큼을 앞과 뒤 혹은 왼쪽과 오른쪽에다가요, 그냥 저희가 이미지를 그냥 뻥튀기를 해줘서 좀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를 키우되 어떻게 키우느냐, 거기에 무슨 픽셀 값을 저희가 할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장 쉽게 0을 할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 패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3일 때의 필터는 왼쪽에 한 줄 붙이고 오른쪽에 한 줄 붙여서 0을 왼쪽 한 줄 오른쪽 한 줄 이렇게 붙이면 그 다음엔 이제 3/3짜리 필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미지가 요거였습니다. 요거. 근데 지금 회색 부분에 0을 저희가 붙여갖고 테두리를 한 줄을 더 추가를 한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필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건데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는 가장 끝점에서부터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가장 끝점, 이 가운데 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얼라인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아웃풋이 이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같은 이미지 사이즈를 갖도록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드리면 3/3 필터가 아니라 만약에 5/5짜리의 필터를 쓴다 그러면요, 저희가 뭐 28에서 빼기 5 플러스 1 해갖고 총 4개의 픽셀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4개의 픽셀을 깎아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제로 패딩을 2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혹은 위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4줄을 깎아먹었으니까 2줄을 저희가 추가를 왼쪽과 오른쪽에 4줄에 반반씩 해서 이렇게 해서 제로 패딩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죠. 필터 사이즈가 만약에 뭐 7이나 9다 뭐 이러면 여기다가 빼기 1, 이만큼이 깎아먹는 혹은 저희가 이제 줄게 만드는 그 픽셀의 개수가 되고요. 이걸 왼쪽 오른쪽에 양쪽에 이제 균등하게 이제 붙여줘야 되니까 나누기 2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위아래에다가 저희가 제로를 이렇게 제로라는 그 줄을 붙여야 되는 그 줄 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제로 패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사이즈를 제가 뭐 3x3, 5x5, 7x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홀수만 좀 의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홀수를 쓰는 이유가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홀수가 아니라 그러면 저 패딩이 이쪽엔 2줄, 저쪽엔 3줄, 뭐 3줄, 2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저기 패딩을 분포를 할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로 패딩을 다 고려를 해서 보통의 경우 이제 필터 사이즈를 이렇게 홀수계로 이렇게 한정을 시키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엔 또 이제 또 비슷한 산수인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32by 32by 3일 때 이제 10개 필터가 쓰이되 한 필터는 5by5. 그러면 5by5by 이거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by5 곱하기 얼마여야 될까요? 여기 숫자는. 이 숫자는 얼마여야 될까요? 3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은 패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이 이미지의 크기는 몇 바이 몇 바이 몇일까요? 일단 요 개수는 몇일까요? 요 개수는 몇일까요? 네? 하나요? 10이 됩니다. 왜냐하면 10개의 필터를 썼으니까. 각 필터당 한 장씩 사진을 만들어내니까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패딩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아시겠지만 이제 해갖고 28이 됩니다. 네. 자, 그게 되고 그러면 이게 패딩을 2개를 했을 때에는 이제 10개는 10개인데 이미지 사이즈가 줄지 않은 채 32by 32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파라미터 수를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는요.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말 그대로 그 변수입니다. 변수는 여기서 어디 있느냐? 필터에서 하나하나의 그 값들이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이제 필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5x5x 3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필터당 5x5x 3이라고 하는 숫자만큼의 변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10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변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5x5x 3이라고 하는 처음에 여기 한 필터당 갖고 있는 그 개수들에다가요. 저희가 프리 커넥티드에서도 했듯이 바이어스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 이렇게 컨버전 해갖고 이 필터를 여기다 딱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액티베이션 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러 값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값에다가 다 일률적으로 저희가 뭐 한 5씩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바이어스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도 저희가 3x 플러스 5y 플러스 여기에 들어 일단 여기서 뭔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3, 5라고 하는 벡터와 이제 x, y라고 하는 벡터가 이제 내적이 돼서 혹은 이렇게 필터를 딱 한 다음에 나온 상수에다가 이런 바이어스 상수를 하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더해주는 상수다 해갖고 그 값인 요 바이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이제 총 각 필터당 요만큼의 이제 변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풀링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풀링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이게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224, 224. 그 다음엔 두께가 혹은 뎁스가 64장의 사진인 셈이고요. 이 말은 그 전에 컨볼루션을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컨볼루션의 그 필터의 그 사이즈는 뭔지 모르지만 필터가 총 64개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풀링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2x2로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엔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겹치지 않고 2칸씩 이렇게 성큼성큼 건너뛴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이미지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풀링은 각 장마다 하는 겁니다. 이 각 장이라는 게 이거는 고양이 꼬리, 이거는 고양이 눈 이러니까 얘네들끼리 같이 섞어서 풀링을 하는 건 좀 뭐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각 장마다 해서 이 뎁스는 이제 저희가 바꾸지 않고 각 장별로 풀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 CNN이 이렇게 갑자기 좀 네, 이렇게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써보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아까 그 맥스 풀링에서 스트라이드 사이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저희가 이 2x2가 있으면 요건 이제 겹치지 않게 이렇게 건너뜁니다. 근데 컨볼루션도요. 컨볼루션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전에 여기서 잘 이제 이해를 하신 이런 컨볼루션을 할 때는 이게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디폴트로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컨볼루션에서는 풀링에서는 이렇게 건너뛰되 그 말은 이제 컨볼루션 필터들 간에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서로가 이렇게 중첩해서 보는 그 영역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x3이 여기서 있었으면 그다음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이 필터도 저 필터도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패턴을 하려면 이제 그 X자의 패턴을 저희가 잘 그걸 알아채려면 그것들을 모든 가능한 위치들에 대해서 다 찍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이 아까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줄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거를 또 거꾸로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폭이 1인 셈이 됩니다. 아까 맥스 풀링에서의 보폭이 2였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컨볼루션에서는 보폭이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폭을 저희가 옵셔널리 파라미터를 줘서 그 보폭을 바꿀 수가 있고요. 보폭을 2로 하거나 뭐 3으로 하거나 그 보폭은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또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1D 예제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짜리 필터다. 근데 보폭이 예를 들면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는 이게 5개짜리 이미지가 3개짜리로 줄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폭은 바로 그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계산했던 이 32 빼기 f 플러스 1 이 값을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폭이 2다. 그러면 이미지가 확 이렇게 좀 줄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보폭은 거의 대부분 1로 세팅을 해서 쓰고요. 근데 이제 저 보폭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엔 마지막에 있는 요 CNN4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곳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창의성을 많이 발휘를 해갖고 그 컨볼루션 유닛을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서 성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예제 중에 하나도 최근에 저기 구글을 이제 필두로 해갖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우리나라 뭐 네이버의 그 파파고도 아마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RNN 혹은 이제 LSTM,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제 그 모델을 써갖고, 혹은 이제 그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모델로 또 불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RNN을 기본 모듈로 해갖고 뭔가 보통 이제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되면 뭐 예를 들면 I go to school을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번역을 할 때 하나의 시퀀스를 받아서 또 다른 시퀀스를 내뱉는 형태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RNN으로 혹은 그 LSTM 뭐 리커런트 뉴럴 넷으로 저희가 모델을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RNN 갖고 이제 기존에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했었던 거를 최근에, 그러니까 구글이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기계 번역에서 굉장히 이제 큰 성공을 맛봤고, 우리나라 파파고도 굉장히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나온 지 뭐 한 1년에서 1년 반 혹은 2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람들이 일단 그렇지, 번역은 무조건 이제 RNN이지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걸 이제 CNN으로 이제 좀 또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풋 세팅을 잘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그 전에 이제 그 RNN이 좀 많이 이제 인기가 많았던 그 번역 그쪽 도메인에서도 CNN을 통해서 비슷한 성능을 내되 속도는 훨씬 빠른 형태로 이제 뭔가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고 일단 예로서 이제 그러면 텍스트 쪽에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쪽에는 과연 이 CNN을 어떻게 쓸 거냐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 수업 때 좀 다루게 될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like this movie very much. 뭐 이 문장을 저희가 이 문장을 뭐 이제 감정 분석을 한다 해갖고 이걸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CNN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요. I에 해당하는 어떤 피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I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이 5디멘저널짜리 이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벡터는 그냥 어떻게 따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벡터도 이제 다른 뉴럴넷 모듈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데 어쨌건 이거는 저희한테 그냥 주어진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인풋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워드투백, 위키피디아 뭐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거기에 등록된 각각 단어들마다의 이런 어떤 특정 디멘전으로의 그 벡터 표현형들이 싹 다 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냥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그 다운을 받아서 I like this movie very much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씩 그 단어들마다의 벡터 표현형들을 이렇게 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인풋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치 뎁스가 이제 뭐냐 하면 요 5장의 어떤 그 사진이 원디멘저널 사진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사진 한 장, 요 사진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이 단어들 간에 I like this movie very much 이거는 말이 되는데 뭐 I very movie much this like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있는 그 시퀀스 정보, 순서 정보는 바로 이 어떤 단어들의 쭉 그 어떤 연속된 나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디멘저널의 어떤 연속된 피처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다만 그 어떤 정보들이 액티베이션 혹은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 5장의 사진들에 저희가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저희의 최초 인풋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원디멘저널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쓰는 겁니다. 원디멘저널 필터를 씁니다. 그러면 필터 사이즈를 저희가 정해야겠죠. 필터 사이즈를 예를 들면 4로 합니다. 네, 짝수는 안 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짝수를 썼네요. 네, 여기서는 조금 씁니다. 왜냐면 이게 네, 하여튼 뭐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요 4개짜리의 이제 4개의 시퀀스를 보는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가 4인 형태의 원디멘저널 컨볼루션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뎁스 축으로는 저희가 꽉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 길이가 4이고 여기는 이제 총 5개짜리로 쭉 이제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한 필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게 가장 처음엔 여기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 그러면 총 이것도 마찬가지로 I like this movie very much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되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가 뭐 단어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총 이게 시퀀스가 7개였고요. 7개 빼기 4 필터 사이즈가 4니까요. 플러스 1 하니까 총 4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요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어떤 패턴 디텍터입니다. I like this movie 라는 패턴 디텍터라고 생각을 해보시거나 I like this book 이라고 하는 패턴 디텍터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5디멘저널 이 5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 표현들이 있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그 각각 단어들마다 이렇게 하고 한 필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필터가 아까 이미지에서는 물론 뭐 X자 디텍터였는데 여기서는 필터가 어떤 4개의 단어 시퀀스로 이루어진 N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4개의 어떤 특정 단어 시퀀스가 바로 여기서 저희가 캐치해내고자 하는 그 패턴 디텍터입니다. 그러니까 I like this book 이러면 여기서는 3단어나 지금 일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점수가 꽤 높습니다. 근데 하나 밀려가면서 뭐 다른 단어들은 별로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베이션들은 다른 곳에서 확 떨어지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필터들을 이 텍스트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뭐 I like this book 필터, 얘는 뭐냐면 뭔가 뭐가 될까요? 뭐 this book이 아니라 뭐 those books very much 뭐 이런 필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4개의 특정 단어 시퀀스들을 두 번째 필터에서 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이제 어레인지가 좀 이상한데, 이 필터가 이제 1D가 이렇게 4장이 되되 이쪽으로 이제 뎁스가 이제 2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선 그 컨볼루션 뉴럴넷에서는요, 저희가 한 레이어에서는 필터 개수는 바꾸지만 한 필터의 사이즈는 그냥 그대로 썼었잖아요. 10개 곱하기 5x5, 5개 필터 곱하기 뭐 3x3. 그러면 이제 5개의 필터를 다 동일한 사이즈 3x3이라고 썼었는데, 한 레이어에서도 필터의 그 크기를 저희가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단어 3개짜리의 디텍터를 내가 한 2개쯤 만들고, 단어 2개짜리의 디텍터는 내가 한 2개쯤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변적인 길이의 필터들을 저희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필터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뭔가 액티베이션을 뽑아내고, 네. 그래서 그 여기서도 이게 왜 이게 4개짜리가 아니라 여기 하나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이 필터 길이가 3이니까 7x3 플러스 1이 돼서. 네. 네,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맥스 풀링을 또 합니다. 맥스 풀링. 즉,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시퀀스,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다 맥스 풀링을 한 방에 해버리면, I like this book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쭉쭉쭉 저희가 스캔을 해나가죠. 그래서 나온 액티베이션들이 총 4가지 값의 액티베이션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냥 가장 높은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는 내가 상관하지 않고 이 문장에 대해서 I like this book 이라고 하는 패턴에 가장 최대한 매칭이 된 그 점수를 내가 뽑아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스 풀링을 이 4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렇게 뽑아내고요. 이 두 번째 필터, 뭐 that book very much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필터에서 가장 잘 매칭된 그 스코어 4개 중에 그냥 맥스 값. 그 얘네들 각각 필터들로부터 나온 이 맥스 값들을 저희가 그냥 하나의 벡터로 쭉 붙여서 여기서부터 그냥 FC 혹은 fully connected layer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이게 이제 뭐 클래스가 저기 이게 뭐 파지티브 뭐 긍정에 해당하는 말이다, 부정에 해당하는 말이다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도 CNN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쭉 많이 있는데, 네, 거의 이제 주된 내용을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혹시 저기 질문 있으신가요? 저거는 부정 부정만. 아닙니다. 그것도 아예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배우는데, 딥러닝은 곧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딥러닝은 저희가 목적하는 태스크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굉장히 놀랍게 성공적으로 얘네들이 추출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NN을 이렇게 저희가 쭉 이렇게 붙이면, 혹은 네, 여기서도 이렇게 쭉 붙여서 이 시점까지 와서 이 다음에 풀 커넥티드로 바로 이게 긍정 부정이냐를 붙여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건 긍정, 부정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이제 이게 뭐 강아지냐 개냐, 강아지냐 그 해당 바운딩 박스에 위치를 주면, 그러면 또 그 위치를 학습하도록 하는 레이어들이 혹은 그 뉴럴네트워크로 학습이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보통 단어들을 생성해서 이거 번역에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게 딥러닝에서 하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고요. 여기서 추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단어들 하나하나들이 생성이 되도록 만들면 그게 이제 번역에 쓰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CNN, 저기 컨볼루션 뉴럴넷에서도요. 이게 뭐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컴브 이렇게 계속 쓰여서 쭉쭉쭉 이렇게 정보가 어쨌건 정보가 쭉쭉쭉 압축이 돼가면서 저희한테 유용한 정보들이
이렇게 추출되면서 다만 정보의 양은 더 줄게 되겠죠. 엑기스만 딱 이렇게 빼내자. 그럼 그 엑기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뭘 하느냐는 이 뒤에 뭘 붙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 모델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 앞단에 붙여서 뒷단에는 이제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저희가 붙이는, 네, 뭐 예를 들면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있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SK T브레인에서 이제 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런 이제 말 이미지가 들어오면요, 요 말 이미지가 뭐 컴브렐루, 맥스플린, 컴브렐루, 맥스플린 이렇게까지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뭔가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럼 이제 컨브의 반대 과정을 이제 디컨브라고 표현을 하거나, 어쨌건 이제 좀 이미지를 생성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라고 하는 그냥 바이너리 값이 아니라 이 생성을 해야 되는 값이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다라고 하면 이미지 하나하나의 픽셀들을 다시금 생성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한번 확 줄였다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바라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런 이제 말 이미지를 넣었을 때 뭔가 이 네트워크가 뭔가 이제 그냥 말 이미지들과 얼룩말 이미지들을 잔뜩 합성을, 그거를 이렇게 페어로 넣어줘서 학습을 했더니 그냥 이제 갈색말을 넣어줬더니 얘네들이 얼룩말로 이렇게 배경은 그대로 되고 이렇게 샥 바꾸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거에 맞게 이제 의도에 맞는 답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뒷단에 이제 뭘 붙이느냐는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네. 교수님, 필터의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건가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보니까 필터를 이렇게 사이즈를 네. 동일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네. 변화를 주면서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앞에 이미지 이제 네. 했을 때는 그 고정이 되거든요. 동일한 필터 사이즈. 한 레이어에서는 고정을 시켰었죠. 네. 근데 그 레이어가 바뀌면서는 변화를 주면서 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성공적인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그냥 그 값을 그냥 3x3이라는 필터로 그냥 무조건 3x3으로 그냥 통일을 시켜버리죠. 그래도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특정 그 네트워크 이름이 VGG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션 필터에서도 한 레이어 내에서 필터들을 막 좀 다른 크기로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가로 필터, 세로 필터 막 이런 좀 이상하게 좀 약간 좀 저희가 좀 변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구글의 뭐 인셉션 넷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스탠다드한 형태의 컨볼루션을 이뤄내서 오늘 이제 배우신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픽스된,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네, 하여튼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하겠고, 예, 그러면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